보톡스도 잘못 맞으면 훅 가요. 맞아. 100% 실수하는 거. 주름을 펴려고 맞다가 오히려 더 처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이 해드려요. 자연스럽고 효과는 바로 나오고. 제가 좀 팔자주름이 너무 고민이에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게 왜 이렇게 요새 팔자주름이 깊어졌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팔자가 문제가 아닌데 왜요? 팔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티예요. 아니 그래도 속상하대잖아. 아니 근데 아니잖아 지금 봐보세요.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직업병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이해는 합니다. 네. 네.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당장 제 눈에 보이는 게 팔자주름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쵸.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피디님처럼 나이가 20살인데 막 팽팽해. 근데 팔자주름이 마음에 안 든대.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 중에 진짜 팔자가 문제인 사람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5살인데 저희 아들도 팔자주름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저같이 팔자주름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설명드리는 게 여기를 채우면 한정된 공간에서 여기가 올라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팔자주름처럼 느껴졌던 거를 얘가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좋죠. 팔자 필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진짜 많거든요. 아니면 주베록이 요즘에 유행하니까 팔자주름에 주베록 볼륨 맞으러 왔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누가 이걸 좋아하냐고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그게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고 네. 저희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네. 텐즈님들도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좋아하는 계란형 얼굴 같은 거죠.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봤을 때도 약간 이마, 코, 뭐 여기 입술 이렇게 라인이 조금 이렇게 서주면서 특히나 이 앞볼이 앞으로 서주는 거. 옆볼, 앞볼 이런 데가 전반적으로 라인을 쭉 연결시켜줘야 사실 전체적으로 리프팅된 인상 그리고 동안 우리가 좋아하는 어려 보이는 얼굴이 되죠. 맞아요.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걸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사람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꺼짐이 진짜 심한 분도 있고 좀 덜 심한 분도 있고 볼륨감을 많이 원하는 분도 있고 덜 원하는 분도 있고 빨리 좋아지는 게 중요한 분들도 있고 천천히 좋아져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것처럼 좋아지는 게 중요한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다른 걸 넣는 거지 시술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필러라고 하는 채용제를 써줘야 되는데 환자분은 필러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냐 어떻게 그런 것을 막 이럴 정도로 요새 이제 필러 포비아들이 많죠. 95% 이상이 정말 저는 필러는 싫어요. 여쭤보죠. 왜 싫으세요? 그러면은 크게 3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이게 진짜 다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 없어지나요? 두 번째,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럽게 되는 게 너무 싫다. 걱정되고 싫어요. 세 번째, 이물감 드는 게 저는 싫어요. 이렇게 대충 이제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권유를 많이 드리는 거는 힐러웨이브라고 하는 HA 스킨 부스터를 가장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볼륨을 즉각적으로 차지를 해줘요. 근데 필러만큼 단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항상 비유 드리는 게 필러가 추파춥스라고 하면은 힐러웨이브는 솜사탕.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녹아서 없어지고 얘는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3개월밖에 안 가요. 그러면 좋든 싫든 3개월이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고 필러처럼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물감도 적고 과학 요정에 대한 걱정이 맞아요. 없어요. 수분감도 좋아지고. 네, 요거를 먼저 해보시고 볼륨이 찼을 때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 그러면 3개월 뒤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일단은 맛보기예요. 테스트. 좋았어. 그러면은 힐러웨이브를 3개월 간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간을 좀 더 오래 가게 하려면은 진짜 필러를 트라이를 하던가 아니면 저는 필러에다가 PDRN 연어주사 성분을 좀 섞어가지고 그러면은 딱 중간 정도 되거든요. 힐러웨이브보다는 좀 길고 네, 어색함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필러보다는 덜하고. 제일 추천 많이 하는 게 그런 분들 있죠. 결혼식 같은 거 하시기 전에 내가 이때는 조금 그래야 되는데 그 이후엔 싫다. 네, 그러면 제가 그때 힐러웨이브를 많이 추천해요. 근데 그런 분들 다시 돌아오셔요. 다시 대부분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셔요. 대부분 돌아오시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다 잡아드리면 90% 이상은 여기 시술 안 해도 다 만족하십니다. 팔자주름 비슷하게 뭐뭐 해주세요로 오는 또 다른 부위 있잖아요. 사각턱. 사각턱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사각턱 해주세요. 이거 있는데 그거는 팔자주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보톡스가 가성비 좋게 일단은 갸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요게 또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둥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피부를 결국은 무언가가 지탱해줘야 얘가 전체적으로 펴지고 잘 유지가 되어 있겠죠. 특히나 이 사각턱 여기가 이 근육이 물론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맞으면 좋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얘네가 잡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이상 넘어가면 여기가 없으면 못 잡아주니까 얼굴이 피부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함부로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40, 50대 분들 이 사각턱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이게 노화를 어떻게 보면은 예방해주는 어떤 기둥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자분께서 사각턱 놔주세요 오시더라도 일단은 체크를 해보죠. 진짜로 사각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각턱을 계속 맞으시면 이제 여기 위축이 와요.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이제 한 4개월 지나면은 다시 튀어나왔다가 또 맞으면은 들어갔다가 그만큼 안 튀어나오고 또 맞으면은 점점 맞아. 줄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렇게 줄어 있는 분 중에서 요 앞에 우리가 심술보라고 하는 그 부위가 이제 시작이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각턱은 마치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사각턱이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 한 20대 막 30대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당연히 맞는 그치? 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일부 분들은 진짜 말씀이 똑같아요. 여기가 아예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 그리고 여기 피부는 살짝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늘어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더 줄여달라는 거죠. 아 그거는 노. 줄이긴커녕 채워야 된다. 네네네. 그건 사각턱 보톡스 노턱 대고 맞지 말자. 그랬다가는 못된다. 네. 이분들이 왜 맞고 싶겠어요? 갸름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조금 전환해서 보통 권유를 드리는데 여기는 줄어 있는데 여기 늘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 비니쌤이라고 불리는 침샘이거든요. 거기 놓으면은 훨씬 더 이제 좀 갸름한 그 효과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위가 여기는 이제 많이 줄었어. 그다음에 여기가 시작이 됐어. 그럴 때 전 추천드리는 부위 자갈턱, 턱끝 근육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여기가 포도 모양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를 마비를 시키게 되면은 턱이 앞으로 살짝 나오게 되거든요. 턱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V라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피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별로 맞지 말고 침샘을 막거나 아니면은 자갈턱이라고 부위는 그 부위를 막거나 아니면은 우리 라인보톡스라고 얘기를 하는 요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우리 여기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턱 라인이 모호해지니까 그런 걸 좀 잡아주는 시술로 전환을 해서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저는 사각턱 보톡스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스킨 보톡스로 주로 많이 해드리고 스킨 보톡스를 해서 한 1mm, 2mm만 살짝 줄어도요. 진짜 전체적인 윤곽이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꼭 이렇게 완전 꺼트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 저런 분들 있죠. 원장님 눈밑이 꺼졌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림 보고 뭐가 보이시나요? A가 보이시면 너의 심리 상태는 이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얼굴인데 여기는 이만큼 튀어나오고 여기는 쑥 꺼졌어요. 그러면 누구는 튀어나왔다고 오고 누구는 꺼졌다고 와요. 그러면 튀어나왔다고 오는 분들은 수술 케이스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튀어나왔네? 확실한데? 그냥 수술하시죠. 그러면 심플하게 끝나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좀 꺼졌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리죠. 채워야 될 때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건 필러인데 눈 밑에 필러가 또 참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얇게 놓으면은 좀 비쳐 보이고 아니면은 좀 불룩해 보이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쉽지가 않고 결국은 거기를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저는 뭐 울트라콜이나 아니면 뭐 스컬트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고 있어요. 저는 리투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륨을 채우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 개선이 되고 뭔가 탄력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진짜 그 자연스러움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예전에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더 만들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요즘에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이런 니즈가 진짜 커졌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예뻐는 보이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물론이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데 눈밑이 꺼졌다고 오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실제로는 눈밑이 아니라 앞볼이 꺼진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아까 제가 팔자주름을 앞볼 채우면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고 했던 것처럼 앞볼을 채워주면 눈밑이 꺼져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내 눈밑 꺼짐이 없어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죠. 볼륨을 채우는 거가 뭐 또 넣어서 볼륨을 채울 수도 있지만 살짝 웃어보세요.
이렇게 차잖아요. 그렇죠. 차는 것처럼 이 근육을 좀 운동을 시켜줘서 뭐 너무 엔테이스라든지, 좋은 전략이죠. 네. 조비나라든지 아니면은 은자세. 요가 운동 말씀드리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눈밑을 간접적으로 그렇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너무 좋은 것 좋은 같아요. 전략이고 사실 요즘에 되게 유행이죠. 음. 그런 근육을 계속 리프팅 시켜주고 특히 이 중안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볼륨이 좋아지고 다른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는 되게 건강한 방법 그리고 약간 지속 가능한 방법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얼굴이 이상해지지 않는 방법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팔자주름을 오시지만 문제는 팔자주름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렇지. 사각턱으로 오시지만 사각턱이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써마지를 하러 오시지만 써마지 할 때가 아니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답정, 답을 정해서 오시기는 하지만 그 답이 꼭 맞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정해서 오셨을 때 네 하시죠 라고 하는 게 눈 저희 편해요. 입장에서는 제일 네. 편하고 네. 돈도 그게 더 많이 맞아요.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옳지 않고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옵션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합니다. 되게 보람을 느끼기도 네, 하고 네, 네. 피부과 오실 때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제대로 시술 받는 게 맞나?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이 사람이 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그게 되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 대표적으로 저는 자동차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아파요.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바가지 쓰면 어떡하지? 이게 맞는 건가? 근데 내가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그게 진짜 되게 커요. 또 환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옵션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킨 부스터들이나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새 소위 K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스킨 부스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나오는 여기 제가 스킨 부스터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 영상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